퇴직 후 새로운 시작. 은행 유리문이 천천히 닫힌다. 종이꽃 향기가 코끝에 맴돈다. 동료들의 박수 소리가 점점 잦아든다. 민수는 손목시계를 쳐다본다. 은빛 케이스가 형광등 불빛에 번뜩인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배 직원이 고개를 숙인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는다. 35년, 길다면 긴 세월이었다. 서랍을 비우는 손이 느리다. 볼펜 한 자루, 고객이 남긴 손편지 한 장, 서류철 끝에 끼워둔 낡은 명함까지 하나하나 쓰다듬고 가방에 넣는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얼굴이 비친다. 웃는 표정을 만들어 본다. 억지스럽다. 내려가는 동안 금속이 희미하게 떨린다. 문이 열리자 로비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진다.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이제 푹 쉬세요. 경비 아저씨가 인사한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텅 빈 느낌이다. 퇴근길 하늘은 맑은데 발걸음은 둔하다. 버스카드를 대면서 삑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창가에 앉는다. 35년 동안 보던 거리다. 오늘은 왜 이렇게 다른 풍경처럼 보일까? 유난히 간판들이 밝다. 그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 하나가 꺼졌다는 사실을 체감한다. 가슴이 답답하다. 집 앞 골목이 익숙한데 낯설다. 대문을 여는 손이 어색하다. 열쇠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 몇 번 시도한 끝에 문이 열린다. 여보 왔어요? 거실 불이 켜진다. 부인 영희가 웃으며 맞는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푹 쉬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마음은 가라앉는다. 내일부터 하루의 일정이 사라졌다. 아침 출근과 점심 약속과 오후 회의가 모두 사라졌다. 빈칸이 커진다. 저녁상에 국이 김을 올린다. 숟가락이 그릇을 치는 소리만 또각거린다. 영희가 반찬을 올려놓는다.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대화가 끊긴다. 평소보다 조용한 식사다. 아들 준호는 방에서 공부를 한다. 방문이 살짝 열린다. 아버지 축하해요. 목소리에 어색함이 묻는다. 뭘 축하한다는 건지 민수는 잘 모르겠다. 딸 지은이는 영상통화를 건다. 먼 도시의 불빛이 화면에 반짝인다. 아빠 이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민수는 웃는다. 그래 하고 싶은 거 하겠다. 통화가 끊기고 방이 조용해진다.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봐도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책상 서랍을 연다.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낸다. 인사기록, 성과표, 고객 감사장 하나씩 넘긴다. 손끝이 멈춘다. 사실 두렵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로 가야 하나? 누구를 만나야 하나?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창문을 연다. 밤바람이 들어온다. 기념식의 초침이 작게 뛴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린다. 침대에 눕는다. 천장이 멀다. 잠은 오지 않는다. 익숙한 긴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마흔은 빈 사무실처럼 울린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진다. 습관이 몸에 남아있다. 민수는 일어나 커피를 내린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친다. 퇴직 첫 주. 책상 위에 노트를 펼친다. 해야 할 일을 적는다. 건강검진 예약, 재무점검, 일자리 탐색, 노트북을 켠다. 채용 사이트가 열린다. 검색창에 단어를 넣는다. 금융, 상담, 자문, 결과가 뜬다. 하지만 나이가 기준에 걸린다. 만 60세 이하. 화면이 무심하다. 욕이 입에서 나올 뻔하다. 참는다. 친구들과 점심을 먹는다. 모두 비슷한 얼굴이다. 퇴직한 지 몇 년 된 동기들이다. 골프 배워야지. 나는 부산 여행 갈 거야. 자문 자리 하나 있는데 소개해줄까? 연락 오면 알려줘. 테이블 위 물컵에 빛이 흔들린다. 민수는 웃으며 맞장 붙인다. 하지만 속에서 다른 소리가 울린다. 놀고 싶은 마음보다 일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아직 사람을 마주하고 싶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창구 유리 너머의 표정들이 떠오른다. 집에 돌아오니 영희가 말한다. 조금 쉬었다가 해요. 무릎도 안 좋잖아요. 괜찮아요. 오후 내내 이력서를 고친다. 오래된 경력을 두세 줄로 줄인다. 숫자를 정리한다. 여신 심사 건수, 부동산 담보 평가, 지역 중소상공인 대출 지원, 파일을 저장한다. 전송 버튼을 누른다. 손끝이 떨린다. 저녁에 준호가 농담을 한다. 아버지도 영상 채널 하나 하세요. 금융 상식 같은 거요. 민수는 웃어 넘긴다. 그 말이 귀에 오래 남는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본다. 내일은 면접 공고가 뜰까? 연락이 올까? 초침이 움직인다. 마음이 빈칸을 집어삼킨다. 다시 일어나
책상에 앉는다. 노트에 한 줄을 적는다. 내일도 시도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메일이 도착한다. 면접 안내다. 금융 컨설팅 회사다. 민수는 양복을 다린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닦는다. 거울을 본다. 아직 괜찮아 보인다.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마음을 다잡는다. 면접실 공기는 서늘하다. 젊은 면접관이 서류를 넘긴다. 경력은 충분하시네요. 이어서 묻는다. 요즘 고객은 모바일을 씁니다. 비대면이 대세죠. 그 흐름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요? 민수는 말을 고른다. 신중한 설명을 한다. 그러나 질문이 이어진다. 앱에서 대출 심사 데이터를 보는 방법을 아시나요? 고객 행동을 분석하는 지표는요? 새로운 결제 수단의 위험 통제는요? 답이 막히는 순간이 생긴다. 머릿속에서 오래된 창구 풍경이 떠오른다. 손이 약간 땀을 머금는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면접은 빨리 끝난다.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공허하다. 건물 밖 공기가 단단하다. 오후에 문자 한 줄이 온다. 죄송합니다.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민수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는다. 대낮인데도 방이 어둡다. 영희가 묻는다. 어떻게 됐어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조금 낮다. 영희가 밥을 더 뜬다. 식탁 위 김이 얇게 오른다. 숟가락이 멈춘다. 밤에 휴대폰을 든다. 검색창에 모르는 용어를 친다. 영상 강의를 눌러 듣는다. 화면 속 강사는 빠르게 말한다. 따라가기 벅차다.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 노트에 적는다. 다음날 또 본다. 눈이 피곤하지만 버틴다. 마음이 조금씩 움직인다. 오래된 방식에만 머물 수는 없다. 추운 물에 천천히 발을 담그듯 적응해야 한다. 창문 밖 겨울바람이 불지만 가슴 안쪽은 서서히 데워진다. 동네 카페로 간다. 오랫동안 알던 사장 태웅이다. 후배 은행원 출신이다. 포터필터에서 커피가 뚝뚝 떨어진다. 태웅은 민수의 눈빛을 보고 눈치를 챈다. 잘 안 된 거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상인회에서 재무상담 자문을 구한다고 해요. 태웅이 말을 꺼낸다. 시급은 높지 않아요. 대신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민수는 잠시 망설인다. 자존심이 소리를 낸다. 그러나 다른 소리가 더 크다. 빈 시간을 채우고 싶다. 손을 움직이고 싶다.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상인회 사무실을 찾아간다. 좁은 방에 서류가 쌓여 있다. 낡은 책상, 뜨거운 보리차. 회장이라는 사람이 반갑게 손을 잡는다.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세금 신고가 어렵고 임대차가 복잡하고 대출 서류를 이해 못한다고 말한다.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출근은 다음 주로 잡힌다.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분다. 겨울이 끝나가는 냄새다. 호주머니에서 명함집을 꺼낸다. 빈칸이 있다. 이름 아래 새 직함을 적을 자리다. 마음속으로 단어를 하나 쓴다. 자문. 아직 어색하지만 나쁘지 않다. 집에서 영희가 묻는다. 어디 다녀왔어요? 민수는 차분히 설명한다. 영희는 걱정과 안도의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인다.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밤에 노트를 펼친다. 상인회에서 다룰 주제를 정리한다. 부가세, 전자세금 계산서, 임대차 보호, 담보 설정. 작은 글씨로 빽빽이 적는다. 펜 끝이 힘을 얻는다. 심장이 서서히 제 박자를 찾는다. 첫날 사무실 문을 연다. 난로 소리가 가볍다. 오전부터 동네 분들이 들어온다. 통장 정리가 안 된다는 어르신, 카드 매출이 누락됐다는 분식집 사장, 보증금 갱신이 걱정인 미용실 사장. 민수는 의자를 당겨 앉힌다. 서류를 차례로 펼친다. 항목에 밑줄을 긋는다. 용어를 풀어 말한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표정을 살핀다. 이해하는 눈빛이 보이면 천천히 넘어간다. 모르는 기색이 보이면 다시 설명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메모를 만들어 건네준다. 사람들은 고맙다고 말한다. 눈동자에 안도가 번진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점심은 대충 김밥으로 때운다. 그러나 속이 든든하다. 오후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본다. 작은 글씨가 빽빽하다. 임차인의 권리를 체크한다. 특이하게 모호한 문장을 고친다. 상인을 대신해 집주인과 통화한다. 네, 안녕하세요. 계약 조건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어서요.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하다. 통화를 마친 상인이 연신 허리를 굽힌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전 지점 창구가 떠오른다. 제한된 시간, 복잡한 문제. 하지만 결국 길을 만드는 순간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난다. 저녁 무렵 회장이 온다.
반응이 좋아요. 내일도 부탁해요. 민수는 미소로 답한다. 퇴근길 골목길에서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오래 잊고 있던 피로가 달게 느껴진다. 집에 돌아오니 영희가 국을 데운다. 오늘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그 한마디에 많은 것이 담긴다. 잠자리에 누우니 잠이 금방 온다. 몸이 이를 기억한다. 아침이 기다려진다. 다음 주 젊은 창업주가 찾아온다. 결제 시스템 오류로 매출 정산이 지연된다는 상담이다. 민수는 화면을 함께 본다. 메뉴가 낯설다. 솔직히 말한다. 이 부분은 제가 익숙하지 않아요. 대신 제대로 배우겠어요. 당장 해결사를 부르기보다 원인을 파악해봐요. 창업주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 말투에 신뢰가 담긴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공부를 시작한다. 전자 결제 흐름, 정산 주기, 수수료 변동, 관련 법령, 영상 강의를 보고 자료를 출력한다. 모르는 용어는 한글로 바꿔 노트에 적는다. 반복해서 읽는다. 다음날 다시 가게를 방문한다. 화면을 단계별로 확인한다. 누락된 체크박스를 찾는다. 약관의 변경 시점을 대조한다. 오류의 원인을 좁힌다. 고객센터와 통화한다.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해 건넨다. 창업주는 놀란다. 하루 만에 길이 보였어요. 소문이 난다. 상인들이 더 모인다. 누군가는 세금 폭탄을 막고 눈물을 보인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누군가는 장부를 정리하며 웃는다.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민수는 메모 양식을 만들어 배포한다.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꾼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순서로 정리한다.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절차를 그린다. 사람들은 사진으로 찍어간다. 설명을 멈추지 않는다. 남아있는 편견도 하나씩 깬다. 나도 배울 수 있다. 나도 적응할 수 있다. 마음이 밝아진다. 어깨가 펴진다. 지역 신문에서 취재가 온다. 전직 지점장이 골목 상권의 재무주치의가 됐다는 기사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기자가 묻는다. 가장 보람있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민수는 잠시 생각한다. 누군가의 표정이 바뀔 때요. 두려움이 이해로 바뀌는 순간. 혼자서도 할 수 있겠다는 눈빛이 생길 때. 그때가 가장 좋아요. 구청에서 연락이 온다. 소상공인 교육을 요청한다. 강의장을 준비한다. 긴장을 숨기지 않는다. 연단 위에서 천천히 말한다. 본인의 실패도 숨기지 않는다. 저도 면접에서 막혔어요. 좌절했던 밤도 있었고요. 다시 공부했던 새벽도 있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진다.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린다. 뒤쪽에서 누군가 눈을 닦는다. 강의가 끝나고 질문이 이어진다. 줄이 길다. 민수는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 한 분 한 분 다 답변 드릴게요. 어느 날 영희가 강의장에 온다. 조용히 앉아 메모를 한다. 강의가 끝나고 말한다. 당신 말투가 예전 같네요. 든든했어요. 민수는 웃는다. 집에 돌아오는 길 시장에서 꽈리고추를 산다. 오래전 야근 후 함께 먹던 반찬이다. 식탁에 올려놓고 둘이 앉아 먹는다. 말이 많지는 않다. 대신 마음이 가까워진다. 식탁 위 노란 조명이 따뜻하다. 오늘도 노트를 펼친다. 다음 강의의 주제를 적는다. 가게의 현금 흐름, 한 달 계획, 분기 목표. 적는 손이 힘차다. 봄이 온다. 가로수에 새싹이 오른다. 상인회에서 연락이 온다. 재무상담실을 정식 센터로 키워요. 구청과 협약을 맺어요. 민수는 회의실에 앉아 문구를 고친다. 센터의 이름을 정한다. 소상공인 재무센터. 명패가 도착한다. 글씨가 빛난다. 손가락으로 한번 후는다. 웃음이 나온다. 개소식 날. 사람들로 가득하다. 회장이 고개를 숙인다. 민수는 마이크를 잡는다. 짧게 말한다. 저는 오랫동안 창구에 서 있었어요. 누구의 사연도 가볍지 않았어요. 은퇴 후 길을 잃었지만 여러분 덕분에 다시 섰어요. 이제 이곳이 제 두 번째 창구예요. 어려우면 찾아오세요. 함께 길을 찾아요. 박수가 길게 이어진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불안이 사라진다. 대신 조용한 확신이 자란다. 퇴근길 하늘이 맑다. 영희가 정류장에서 기다린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걷는다.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어요. 영희가 말한다.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네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발걸음이 가볍다. 집 앞에 이르자 봄바람이 불어온다. 기념식의 초침이 일정하게 뛴다. 예전과 같은 소리인데 다르게 들린다.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내일도 문을 열 것이다. 사람을 맞을 것이다. 종이에 길을 그릴 것이다. 민수의 표정이 밝다. 삶의 두 번째 창구가 이제 막 시작됐다.